오늘 바이스톰에서는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대책을 이야기해봅니다. 이웅빈입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35개월밖에 되지 않는 여아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림 사고를 당한 이야기였죠.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니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유사한 사고를 겪어본 분 계십니까? 심한 경우 저런 유아 시절의 끔찍한 기억은 트라우마로까지 발전하여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을 접할 때마다 끔찍한 기억으로 자리잡아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외상을 넘은 아주 심각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반려견 전문가 중 한 분인 강형욱 님께서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이 사고에 대해 언급을 하시면서 해당 반려견의 안락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분이 반려견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역시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려견에 대해 별 감정이 없었던 저는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레트리버 종의 반려견 한 마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고 최근에는 가까운 사람의 고양이를 보고 반려묘를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허나 저는 선천적으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반려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험난하고 괴로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함께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저도 강영욱님과 마찬가지로 해당 반려견의 안락사는 찬성입니다. 견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안타깝습니다만 처음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려견의 경우 사고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후에도 안락사만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슈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물림 사고가 아닌 해당 반려견의 견종인 폭스테리어라는 사실도 씁쓸합니다. 견종에 따라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이 폭스테리어이고 해당 견종의 공격성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폭스테리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견주의 책임입니다. 견주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랜 시간 입마개를 차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강아지를 호칭할 때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인데 해당 반려견이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견주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애초에 그런 노력을 가할 의지는 있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반려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한 아이가 가지게 될 평생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도 언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림 사고의 경우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조항이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림 사고를 이미 당해버린 아이의 외상과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상처는 이런 처벌 조항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강제적 훈련 프로그램 이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조치로 사고 발생 시에 안락사에 동의하는 동의서도 포함된다면 더욱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실수를 하면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강력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입마개를 오래 차고 있는 반려견이 불쌍해 보여서 그 입마개를 빼주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심한 조항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실시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걱정할 수 있겠으나 법적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날짜를 못 받고 그 이후 출생하는 반려견들의 견주들부터 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조건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사건도 사건이지만 앞으로의 반려동물 문화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수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수가 반려견 분양의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견주를 선택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자격을 정해줄 순 없으니 견주에게 그 자격을 물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자격을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도화하여 반려견과 살아가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반려견을 유기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천만 반려견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반려견 한 마리를 분양받는 것이 인형 구매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와 견주에게 상당한 부담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만큼의 비용, 시간, 프로그램 소화를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반려동물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픈 간절함의 크기, 그것에 비례하는 책임감의 크기를 증명해야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부각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이웅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